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랩세미나에서 논문 하나 발표할 건데 이제 논문 제목은 보시다시피 Retrieval and Visualization of Human Motion Data via Stick Figure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2년에 서울대학교 이재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왔고 이제 저기 가운데 보면 이가라시와 공동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퍼시픽 그래픽 2012년에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 컨텐츠는 다 나왔고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그림이 어떤 춤의 한 동작을 딴 건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콩 깼어? 맞습니다. 뭐 바로 이 유명한 춤의 일부분을 딱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도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모션이 있을 때 그것을 그림 하나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모션을 다뤘고 특히 모션 데이터베이스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모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좀 생각을 해보았고 이제 리트리버에서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한 인터페이스들을 만들려고 하였고 이제 딱 봤을 때 논문 자체가 굉장히 쉽고 데모도 재밌고 간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설명에 앞서서 이제 이쪽에서 보여준 데모 영상의 일부분을 먼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션을 먼저 저런 스틱 피규어로 렌더링을 하고 이제 저러한 졸라맨 형식의 스틱 피규어 이미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제 비슷한 졸라맨들을 찾아서 모션을 찾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풀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서 이제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모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대부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브라우징, 즉 그냥 일일이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찾거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태깅 방법인데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쭉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태깅만으로 모션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좀 다시 보시긴 할 건데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춤 동작이 있을 때 이제 왼쪽에 춤 동작이 있을 때 저희는 이 동작의 태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하는 거는 댄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팔 돌리는 춤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댄스를 쭉 다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점 때문에 이제 태깅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찾기 힘든데 저희는 심플한 스케치를 이용해서 찾으면 굉장히 편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오리지널 모션 데이터에서 렌더링을 걸어서 이와 같은 제너레이티드 스틱 피규어를 만들고 이제 유저가 이렇게 대충 그리면 비슷한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기 질문인데요. 뒤에서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병구형이 발표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스케치 베이스 그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찍 그거 맞는 걸 이제 다 찾아주잖아요. 네. 그거랑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건 이제 선 하나를 그려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졸라맨 형식 그리는데 선 하나를 그려서 모션을 표현하는 걸 알고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모션을 찾는다기보다는 한 포즈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있는 모션에서 일부는 찾을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그 논문에 이제 먼저 써있기를 이제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틱 피규어들을 그려보라 하고 15명의 학생들에게 시켜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정말 못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진짜 대충 그렸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이제 키 포스처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키 포즈를 위주로 그린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모션이 방향을 바꾸거나 뭔가 멈추거나 시작할 때 이럴 때를 위주로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차기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발이 최고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래서 즉 최고점을 찍고 방향을 바꿀 때나 이제 걸어가는 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 갈 때부터 딱 끝날 때를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 포스처를 찾는다고 하고 이제 무빙 패스트도 그린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저희도 이제 그림 그릴 때 빠르게 행동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죠.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선을 빠르게 그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빙 패스를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뷰 플레인인데 이제 어떠한 시점에서 그림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사실 이런 돌라미 형식의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그냥 딱 옆모습을 그린대로 그래서 보통 arbitrary side view라고 표현하였는데 이제 옆모습을 그리는데 이제 약간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앵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옆으로 걷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쭉 가는 그림이라고 하면 그 가는 방향에 수직한 사이드 뷰를 그리게 되고 만약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서 뭐 점프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정면샷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이제 그 스틱 피규어들 간의 인컨시스턴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들 비율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좀 그러니까 팔에 큰 특징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딱 이만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팔이 꺾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이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릴 때마다 다들 그 길이가 다르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틱 피규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간단한 방법들만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 포스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이제 키 포즈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런 키 포스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인트들의 모든 순간적인 스피드들을 다 더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살짝 노이즈하기 때문에 가우시안 필터를 걸고 그 각 조인트 간의 모든 속도의 합이 이제 제로 크로싱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냥 그 부분이 키 포스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빙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선 같은 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특정 조인트가 움직이는 그 키 포스처들이 이제 찾아지면 그 키 포스처들의 간에 처음부터 끝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조인트가 많이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 이상으로 움직인다 해서 이제 선을 그리고 어느 스레스홀드보다 더 큰 스레스홀드 어느 정도 또 넘으면 빨리 움직인다 해서 패스트 조인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차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껍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살짝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무빙 패스를 표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퍼런트 라인 스타일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빠른 거와 그냥 움직이는 거 두 가지를 표현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지금 딱 이것까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저 그래프가 아마 그 엑셀러레이션의 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크로싱 되는 즉 속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만 키 포스처로 잡아서 하고 네 이제 앵글 셀렉션을 하게 되는데 한 페이지가 빠졌어. 네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렌더링하는 카메라 포지션은 어떻게 정해요? 네, 그걸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만들었는데 어디 페이지가 컴퓨터로 사.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두 가지가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뷰 포인트를 정하는 것과 렌더링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렌더링 먼저 설명드리면 렌더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머리를 동그랗게 하고 눈에 점 2개 찍고 이제 나머지 이제 루트랑 맥딱 13개 조인트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인트 각 팔 림브와 스파인 그리고 4개의 림브만 가지고 그 각 조인트들을 캠버럼 스파인으로 연결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딱 렌더링을 끝내고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되게 부드러운 당연히 캠버럼 스파인 부드럽고 보장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뷰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비터리 사이드 뷰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아비터리 사이드 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그 사이드 뷰만 자체만 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위아래로 돌거나 이런 것들은 다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사이드 뷰는 고정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조정하는데 그게 이제 저 카메라의 vertical axis에 대한 로테이션 앵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옆에서 빙빙빙 돌면서 파악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앵글을 5도마다 돌리면서 제 포즈를 체크하는데 그 중에 뭘 고르느냐 하면은 이제 그 움직인 구간에 대해서 각 조인트들의 포인트를 2D 프로젝션 시킵니다. 그 카메라에 대해서. 그리고 카메라의 표준 편차가 가장 큰, 즉 제일 많이 움직였다고 파악되는 그 카메라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그래서 근데 갑자기 확 뒤집히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차이가 너무 커지면 180도 더하는 딱 그 정도의 호프 처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잘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나 뭐 특정 부분이 너무 아예 안 움직이거나 너무 빨리 움직이면 크롭 시킨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옆으로 방향 트는 경우에는 딱 옆모습만 당연히 옆으로 많이 움직여서 옆을 잡게 될 것이고 앞에서 이렇게 팔 흔들고 하면 앞모습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앵글을 정하고 렌더링을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여기 머리와 눈 대충 이렇게 팔 다리가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건 눈의 위치인데 아무래도 이거 눈은 저희는 보통 목표에서 눈을 찍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눈은 자체는 아무래도 아마 그 헤드를 만들 때 미리 모션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틱 피규어를 만들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당연히 그 스케치에서 스틱 피규어를 찾는 거겠죠. 그래서 찾으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용자들마다 스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일에.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하게 이런 그냥 스케치 이미지와 아까 뽑아냈던 렌더링 이미지들 간의 이미지 레벨에서의 비교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또 라지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때문에 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락을 계속 그냥 비전 메소드에서 이런 걸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한 걸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얘네들이 하는 방법은 피규어를 그리는데 이제 아까 맨 처음 데모에서 보시다시피 한 줄 그릴 때마다 실시간 업데이트돼서 다시 찾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 브러쉬 타입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는 그 스틱 몸 조인트고 하나는 그 아까 트레이토리 라인.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면 이제 잘 찾아준다고. 그래서 이제 스켈레톤 어떻게 비교하냐고 했을 때 이제 13개 라벨 노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미리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의 중심 센터 Y만 딱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각 이제 머리와 눈이고 나머지는 이제 각 라인마다 점 3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 그릴 때 그리는 실제 유저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획이 그러니까 쭉 이어걸어도 안 되고 딱 부위마다 한 획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획이 이제 머리나 눈이나 몸통이나 각 팔 다리 중에 한 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 사실 대부분 그렇게 그리는데 말로 표현하면 좀 깐깐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릴 때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 한 짝 그리고 다리 한 짝 그리면 안 된다. 팔 한 짝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은 몸통을 그려서 이제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다리를 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지금 저 표에 있는 저 오른쪽 네. 레이블이 네. 저 스켈레톤이랑 어떻게 외치는 펠리스가 1 돼 있는데 저게
네, 페이스가 1, 그래서 여기가 1, 그리고 2, 그리고 스파인이고요. 넥이고 각 팔에 이제 엘보와 핸드고 이제 여기가 무릎이랑 발, 머리, 눈. 사실 굉장히 왼쪽을 쪽을 이렇게 양쪽으로 생겼네. 레프트 엘보가 4번도 되고 6번도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엘보 설명하겠습니다. 되고 4번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항상 그 이런 2D에서 3D를 보려고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뷰 디펜던트 한 것 때문에 제가 왼쪽이나 오른쪽을 사실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단 그리는 걸 마저 설명드리면 그릴 때 동그라미를 파악하는 이제 비전 앱을 써서 동그라미는 무조건 머리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점은 눈입니다. 딱 그렇게 정해놨고 이제 선을 그리는데 이제 동그라미만 만약에 선을 그리면 이제 선을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선을 세 개로 사점 쪼개면 돼요. 시작, 끝, 중간 점을 만들어서 이제 그냥 무조건 N21, N22 그리고 N 미드 이런 식으로 선을 세 점으로 분류하는데 만약에 머리만 있다 그러면 그 세 점 중에 제일 머리랑 가까운 부분이 목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그냥 제일 가까운 노드에 갖다 놓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통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뭐 한쪽 팔이나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이제 팔다리가 사실 이렇게 딱 상하마치 그리면 이게 다리인지 팔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능한 경우수 다 만들어 놓고 다 비교를 해서 제일 좋은 거 뽑아낸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제 펠비스가 고정이 돼 있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만약 펠비스 저 가운데 털서도 여러 선 중에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비교하는 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리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뭐 라인, 아크, 일립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대부분 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고 이제 얘는 이렇게 아크가 되겠죠. 팔을 이렇게 흔든다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할 때 각 피처마다 어떻게 비교를 하냐는 게 이제 제일 관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아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각 조인트의 위치를 어느 정도인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팔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길이 자체를 비교할 수는 없고 그냥 방향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할 때 이제 눈을 제외한 모든 각 이 링크에 관한 링크 있죠? 이 링크들을 그냥 랭스에 맞게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그래서 방향만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지금 이 링크 부분이 이제 각 부분의 XY 쪽 XY 방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각 라벨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조인트들의 각 링크들의 이제 이 방향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처리하는데 왜냐하면 눈은 방향뿐 아니라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머리 가운데에 가까울수록 정면을 보는 것이고 거리가 멀수록 이제 옆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머리를 보는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리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는 각 방향도 고려하는데 이제 각 XY마다 랭스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각 엑시스마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어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이토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렸다 하면 이제 이 선을 그냥 이제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 합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에서 10개를 썼다고 하는데 그냥 점 10개를 쭉 찍어서 이제 그 각 이전 그 점의 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 점에서 앞점에서 점점을 뺀 그래서 그 점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다 FK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에서 들어온 것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정보를 다 처리해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렌더링한 그 피규어에서 어떻게 넣냐 하면 이제 일단 링크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고 이제 트루트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 하지만 스케일 팩터가 들어갑니다. 이 스케일 팩터는 뭐냐면 그 스케치한 이쪽의 트랙토리랑 이제 찾는 트랙토리의 길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스케치한 길이 전체에서 그 이제 렌더링한 전체 길이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트랙토리를 노멀라이즈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똑같은 형식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을 때 이 트랙토리 커리스폰던스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트랙토리 딱 그렸을 때 이미 존재하는 찾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트랙토리가 없다 하면 이제 그것을 찾을 때 아예 제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릴 때 그냥 팔에다가 이렇게 선을 찍 그리면
이제 팔에 선이 찍 없는 애들은 다 찾을 때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찾을 때 속도를 훨씬 빨리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답 찾을 때 비교를 어떻게 하냐 하면 단순하게 이제 그 아까 조이트 간의 그 링크 간의 차이와 트레이토리 간의 차이를 그냥 다 합쳐서 에너지 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웨이트가 들어가는데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 벡터 사이즈의 인버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유동적일 수 있는 게 왜냐면 저희가 팔 하나만 그리면 팔 하나만 그린 거 가지고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길이가 2밖에 안 될 거고 뭐 다 그려놓으면 한 21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웨이트도 그 벡터 사이즈에 맞게 유동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한 차이의 제곱으로 그 에러 텀, 디스턴스 텀을 구하고 이제 딱 넣었을 때 제일 가까운 애를 그냥 찾아서 쏘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는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진 동작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의 동작을 각각 다 찾은 다음에 이런 순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션만 찾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얘로 찾은 얘가 있고 얘로 찾은 얘가 있고 얘로 찾은 얘가 있을 때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션들만 쭉 모아놓고 이제 그 중에서 다시 아래와 같은 에러 텀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텀은 거의 이제 이쪽에 D가 들어가는 것과 완전 똑같은데 이제 T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 T 같은 경우에는 그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에 들어가는 프레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의미론 좀 경험적으로 나온 수치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의미론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제 이 찾은 각 프레임 간의 거리가 길수록 좀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건데 사실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좀 더 구석 모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쉽게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선 두 개만 딱 그었을 때 그 모션이 이제 한 100개 정도 됐는데 이제 한 2700프레임인가 해서 찾을 수 있는 스트로크가 두 개 딱 그었을 때 0.17초 만에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아까 움직이는 트라이토리를 하나 더 그렸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라이토리 커스폰던스 컨디션 때문에 몇 개를 그냥 딱 날려버리고 다시 찾기 때문에 0.116초로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을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는 대로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릴 때마다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다리인지 생각하지 않고 제일 비슷한 애들만 쭈르륵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랙트 라인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만 쭉 찾아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트랙트 라인을 잘 찾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시퀀스를 딱 넣었을 때 그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션을 찾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점수 순대로 쭉 모션을 그냥 보여주면 이제 이 중에 그냥 유저가 마지막에 고르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유저 스터디를 했는데 유저 스터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당 8명의 석사와 박사 학생들을 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응시 학생들 가지고 다 한 그룹. 이제 8명에서 스튜던트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PhD라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강조해서. 그 한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만들어진 시스템을 주고 찾아라 라고 하고 한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찾아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쭈룩 나와 있는 것 중에 원하는 모션 찾아라고 하고 한쪽은 그림별로 찾아보라고 한 건데 오른쪽이 이제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스케치로 그린 거고 빨간색이 찾아서 찾은 건데 이제 이 까만 선은 이제 표준 편차고요. 그래서 대부분 스케치용은 우리가 한 게 빨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연구실 내에서 한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수상한 게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빨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골프 스윙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로 한 게 좀 더 느렸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제 말로만 드리면 이제 골프 스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런 동작이나 이런 동작을 위주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못 찾았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좀 늦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영상에 나오겠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쭉 그리게 해서 그냥 찾게 하는데 이제 이런 같은 댄스 A와 댄스 B 그리고 토마스와 골프 스윙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거 그림 보면서 든 생각이 그림을 너무 대충 그리는데 딱 나오는 거 봐서 좀 모션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특징적인 모션들만 쫙 모아놓고 그리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찾기 쉽고 사실 최종적으로 유저스 할 때는 트레이토리 라인을 그린 사람이 없거든요. 저거는 그 모션 찾아주는 기능만 딱 하는 거고. 네. 그 이상도 그냥 딱 모션을 데이터베이스 쉽게 찾는다. 사실 문제도 깔 심플하고 이제 방법도 굉장히 심플해서 이거는 굉장히 근데 문제 정의를 말로 잘 써놨고 데모가 굉장히 재밌어서 베스트 페이퍼가 됐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골프 같은 이제 이런 걸 먼저 찾는데 이런 거는 비슷한 모션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거죠. 못 찾고 있다가 결국엔 찾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찾는다. 그래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 리미테이션도 되게 뻔한데 그림 되게 못 그리면 못 찾는다. 이 같은 경우에 그 백덤블링 모션이 있는데 그걸 그려보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다. 이렇게 그리면 못 찾는다는 거죠. 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포즈 같은 경우에 이제 키포즈가 유저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백덤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뛰어오른 장면을 딱 착지했을 때를 생각했는데 이제 이러한 이게 어느 과정에서 나온 동작을 보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그려서 키포즈가 유저의 선택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뷰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이드 뷰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대각선을 보든지 탑에서 봤을 때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식으로 써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하면 이제 그냥 이제 이런 스틱 피규어들 이용해서 모션을 그러니까 이제 모션을 이제 일단 스틱 피규어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는 목표고 이제 그걸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했다는 게 큰 컨트리뷰션 같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 퓨처워크에서는 일단 이제 굉장히 그 조인트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조인트 넣는다는 것과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뭐 신나게 달리기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이제 흥미로운 게 페이셜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뭔가 그림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모캡 데이터베이스 찍었을 때 그냥 해피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그것을 뭐 웃음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아비터리 사이드 뷰가 그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저희가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대충 그려봐라 그러면은 그 예전 이집트 벽화처럼 이렇게 머리 있고 그냥 팔은 항상 앞을 보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또 옆으로 움직이면 또 옆으로 가는 걸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절대적인 카메라 위치가 아니고 뭔가 유저가 봤을 때 그냥 뭔가 많이 움직임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뷰 플레인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비트리 사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옆모습, 그러니까 옆에서 본 카메라를 위주로 그린다고 합니다. 탑뷰 같은 걸로 그리지 않고 이제 딱 옆에서 보는 걸 그린다고 합니다. 이건 관찰에 의한. 그럼 그 아까 찾을 때 그림 그리는 것도 네.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런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말했던 이 두 가지 규칙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규칙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근데 사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저희도 딱 그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옆모습을 위주로 그릴 것 같고 이제 좀 수상하게 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그냥 말을 사람들한테 그리는 그 유저 스터디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제한을 딱 걸고 이렇게 그런 말은 그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진 거- 않았을 아니, 내부적으로 그런 그 뭐지? 눈이 인풋에 들어가는 거죠. 눈 네. 위치가. 네. 그러면은 눈 같은 경우에 그 동그라미가 무조건 머리고 동그라미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먼저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선이 들어가면 눈인데 이제 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머리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저기 보면은 여태까지 예시들 보면은 사실 이제 졸라미 캐릭터 그리다 보면은 손이 약간 얼굴이랑 옆에서 보면 겹친다거나 네.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뭐 몸통이랑 팔이 겹친다거나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기 있는 예시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몸통을 지나는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일단 3D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플레인에서 다시 렌더링이 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디뎁스에 맞게 머리 뒤에 있으면 그냥 안 나지 않았을까. 잠깐만. 네. 아까 아비터리 사이드 뷰 그거 할 때요. 네. 뭐 5도씩 돌아가면서 어차피 다 쳐다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 5도씩 돌아간다는 게 일단 이 사이드 뷰는 정해놓고 여기가 이 카메라 이 기준은 딱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이거의 기준으로 이렇게 쭉 돌리기만 이것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테스트 안 해보고 딱 옆으로 이 각도만 쭉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트 사이드 뷰에 딱 이런 부분 딱 정해놓고 잘 보이는 그리고 이제 돌려가면서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이랑 옆만 보고. 그렇죠. 최대한 그러니까 뭐 전시 딱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각도를 딱 볼 수 있어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